안녕하세요, 연결소입니다. 현재 시각 수요일 오후 5시 1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금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또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할 부분들은 전혀 없다. 왜냐? WTI 선물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85달러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에 120달러까지 급등하는 움직임 안에서 변동성이 키웠다고 한다면 80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급락을 만든다. 자,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결국은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이들이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변동성에 휘둘릴 게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기회 구간으로 체크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산에너빌티 한 종목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죠. 보시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엄청난 조정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두산에너빌티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동일한 패턴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다가 또다시 오후 2시에 단기적인 엄청난 하락 변동성과 그리고 지금 자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던 것처럼 두산에너빌티도 동일한 패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보다도 지금은 돈의 흐름,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특히나 외인들의 이 포지션에 따른 의도적인 변동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최근에 결국은 이 변동성이 나타난 과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돈의 흐름, 이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전쟁에 대한 이슈를 이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당장 내일장에 어떠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바로 3월 10일, 자 목요일입니다.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동안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결국엔 국내 증시, 특히나 이 파생 상품에 의해서 선물 시장에 의해서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 어때요? 여전히 하락에 베팅하는 이 포지션, 쇼 포지션에 대한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9조 이상의 9조 4천억가량의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집어넣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4천억가량의 이 물량에 대해서 쇼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장 막판에 또다시 상승에 베팅하는 물량을 던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들을 늘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물의 이 현재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보시면 13시까지만 하더라도 롱 포지션을 바라보고 이들이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 구간, 특히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물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하방으로 엄청나게 물량을 던지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이 대형주들의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만든 이유가 결국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쇼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다가 9조 이상의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9조가량의 물량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에서 지켜내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선물에 대한 평가 손익이 1조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죠. 1조 37억에 대한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이들도 지수 하락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지만이 손실을 축소하는 움직임,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만기에 따라서 이 손실을 축소하면서 다시 한번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가운데서 또 오늘 저녁에 또 어떠한 또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바로 11일 미국 2월에 CPI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또는
하회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상방으로 만들어갈 건지 다시 한번 눌림을 만들어갈 건지 이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했을 때 뭐 급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3월 달에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수밖에 없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월 달에 CPI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바닥권이 잡힐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 가운데서 지수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유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을 때 결국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이 기술주들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CPI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96%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도 한 차례 눌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명분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단순하게 뭐 두산에너빌티, 물론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신고가 양으로 가기보다도 한 차례 눌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전 따르고 오후 따르고 저녁 따르고 시시각각으로 상황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두산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져 전부 다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고, 또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 안에서 또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 전혀 없고, 오히려 이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매수의 관점, 기회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고가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11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 안에서 기회 구간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우리가 물량을 늘려갈 때는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라 정확한 이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 아래 구간에서의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만큼은 긴급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기분 좋은 상황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또는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고, 또 이런 자리들에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을 하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 기회 구간으로 좀 대응이 가능했다는 거. 이때도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또는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갔단 말이야. 왜냐? 일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지수가 20%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바닥권을 잡고 나서 빠르게 반등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나타났을 때 이틀 동안에 18.4%에 대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만큼은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또다시 이때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쟁 당시에 120달러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도 있었다. 22년 당시에도 이때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120달러를 상회하는 움직임에서 고점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이제는 유가가 더 이상 급등하는 게 아니라 안정화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만큼 또다시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이때 두 차례의 기회가 또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눌림에 대한 부분들이 기회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장의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장에서 또다시 늘려갈 수 있는 기회 구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는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들 신고가라고 남겨놓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 향으로 갈 수 있는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